안녕하세요.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장의 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연파 교류. 자, 정연파 교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자, 우리가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사인파를 정연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류가 사인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연파 교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사인파 교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연파 교류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연파 교류의 발생. 자, 이 정연파 교류의 발생을 알려면 크게 세 가지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그렇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두 번째로는 패러데이 렌즈의 법칙. 세 번째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여기에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를 때 이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하죠. 자속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전류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의 방향이 자속의 방향이 됩니다. 즉, 이러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자속이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어떠한 막대기에 이러한 코일을 감고 자,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 이때는 이 네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속의 방향이 됩니다. 즉, 자, 코일이 이렇게 감긴 형태의 전류 방향이기 때문에 자속은 어느 방향? 왼쪽 방향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자속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입니다. 즉,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은 전류와 자속에 뭘 나타내는 겁니까?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패러데이 렌즈의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데이 렌즈의 법칙은 적어놓고 자, 어떠한 코일에 자, 이러한 코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고 자,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여기에 자석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N극. 당연히 여기는 S극이 되겠죠. 자, 이 자석에서 자속이 가장 많은 부분은 어느 곳입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자석을 이 코일의 안쪽으로 쓱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자속이 흐를 것이고 이 부분에 이 자속과 이 코일은 서로 어떠한 작용합니까? 부딪히는 쇄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코일의 감긴 횟수를 제가 N회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N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쇄교 자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쇄교 자속. 자, 자속이 파이 얼마만큼 쇄교됩니까? N파이만큼 쇄교가 됩니다. 그죠? N파이만큼 자속이 쇄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석을 안쪽으로 쑥 미니까 여기에서
쇄교가 일어나면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류가 흐르더라. 자, 그러면 이 자석을 빨리 집어넣으니까 더 많이, 천천히 하게 되면 더 조금 전압이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요거 쇄교 자속의 시간의 변화량에 비례하더라 이겁니다. dt n 파이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dt d 파이가 되겠죠. dt 시간의 변화량분의 쇄교 자속의 변화량 n dt d 파이가 됩니다. 볼트.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자석을 이 안쪽으로 쑥 집어넣을 때 전류의 방향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전류의 방향 보니까 자, 자속이 제일 많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것을 안쪽으로 쑥 집어넣으면 자속이 어느 쪽으로 증가합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근데 전류는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하더라. 유도기 전력은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이더라. 자, 그러면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 어디입니까? 왼쪽. 그럼 전류는 이 방향이 돼서, 즉 전류는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더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전류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것은 발전기이기 때문에 전류가 나오는 쪽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고 전류가 들어가는 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은 뭐예요? 방해는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쵸? 마이너스. 자, 따라서 이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 유도 법칙 E는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마이너스 N dt d 파이에서 자, 요 부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요 식에서 마이너스 방해하는 방향,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요 마이너스를 알아내는 건 렌즈입니다. 그죠? 그래서 렌즈의 법칙에서 요 식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전을 할 때, 자, 좋습니다. N극, S극을, 자석을 좌우로 움직일 때 우리가 이만큼의 마이너스 N DTD 파이만큼의 전압을 유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직선 운동보다는 어떤 운동이 편합니까? 당연히 원 운동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석을 직선 운동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 원 운동을 해서 발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천천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N극이다 라고 보고 여기를 S극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도체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고 자, 이것을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N극에서 S극으로 분명히 자속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저는 이 도체를 시계의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그 얘기는 시계의 방향으로 뭘 하겠다? 힘을 가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체에는 뭐 도체가 이렇게 생겨 있겠죠. 이렇게. 자, 이 도체에는 전류가 어느 방향, 유기기 전력이 어느 방향으로 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세 번째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나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엄지, 검지, 중지가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 그대로 F, B, E입니다. F는 힘의 방향이고요. B는 자속 밀도의 방향이고, E는 유기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자, F는 힘, B는 자속 밀도, E는 유기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그럼 손을 이렇게 해보시면 F, B, I가 됩니다. E가 됩니다. 자, 그대로 가장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지나가는 게 뭐다? 자속 밀도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검지는 이러한 방향이 될 것이고, 힘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유기 기전력의 방향 어떻게 됩니까? 칠판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 유기 기전력은 이러한 방향으로 유기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유기 기전력이 얼마만큼의 값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즉, 뭘 구할 거냐? 유기 기전력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기 기전력의 크기를, 자, 이 도체 하나에서 발생하는 유기 기전력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 2는 분명히 크기이기 때문에 방향성 말고 n, dt, d, 파이 요 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요 n 몇 번 감았냐는 빼자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유기 기전력 E는 dt, d, 파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속의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원에서, 자, 요 원의 반지름을 제가 R이다 라고 보고요. 자, 요 도체의 길이, 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 있겠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체의 길이를 제가 편의상 L 미터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L 미터. 자, 그러면 자, 요 N극, S극에서 나오는 게 자속 밀도라고 보도록 하죠. 자속 밀도는 뭡니까? 단위 면적당 자속의 양이죠. 웨버 퍼 제곱미터. 자, 그럼 요 자속의 값을, 자, 자속 파이는 분명히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A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 원통이 여기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속의 전체 양이 어디에 쇄교되는 겁니까? 이 원통에 다 쇄교가 되는 거죠. 자, 이 원통을 펼쳐보면, 자, 이 원통을 펼쳐보면, 요 원통,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2파이R이죠. 원호의 길이 2파이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파이R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이 됩니다. 따라서 이 원통을 펼쳤을 때의 면적은 2파이R L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 곱하기 2파이 R L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유기기전력 E는, 자, B 자속 밀도 상수값이고요. L도 상수값입니다. 자, 2파이 R이라고 하는 요 값도 당연히 정해져 있지만, 그죠? 자, BL 적어볼게요. BL. 자, DT, D파이지 않습니까? 요게 D파이를, DT, 여기서 D, 2파이 R이 됩니다. 그쵸?
자, 이건 뭐냐? 자, 시간의 변화량분의 2파이 r. 자, 얘는 뭐 하는 애입니까? 회전하는 애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도는데 이 거리가 2파이 r을 시간으로 나눈 거죠. 즉 뭡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속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는 B, L, V 볼트가 됩니다. 그렇죠? BLV 볼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속은 분명히 N극에서 이렇게 올 것입니다. 자, 동일 면적에서 자, 이 부분에서 받는 자속의 양과 이 부분에서 받는 자속의 양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즉, 자, 태양에서 빛이 왔을 때 이 적도 부근에서 받는 단위 면적당 빛의 양과 이 극에서 받는 빛의 양은 서로 다릅니다. 즉, 각도에 따라서 그 값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더라 이럽니다. 따라서 이 유도 기전력 E는 B, L, V 사인 세타만큼 전압이 6이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식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E는 BLV 사인 세타 볼트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 발생의 원리 두 번째 교류 발생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류 발생의 원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에서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요 끝까지의 거리를 반지름 R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요 원의 요 둘레의 길이를 뭐라고 합니까?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호의 길이. 그쵸? 호의 길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R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또 호의 길이를 R이라고 보겠습니다. R미터. 그럼 여기서 여기를 딱 이으면 여기도 R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R, 여기도 R, 여기도 R 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각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각도를 1 라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라디안.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즉, 호도법은 이 각도를 뭘로? 호의 길이로 나타낸 것을 이 호도법이라고. 그러면, 자, 이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이 같을 때 이게 1라디안이라고 했습니까? 그죠? 즉, 호도법은, 자, 호도법에 대해서 먼저 보죠. 자, 호도법은 이 호의 길이를, 호도법 세타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게 이 호도법입니다. 정에 의해서. 자, 그러면 호도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각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0도, 60도, 90도, 180도, 그 다음에 360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자, 그러면 360도. 자, 한 바퀴 쭉 돌립니다. 요만큼. 360도 한 바퀴 돈 거죠. 그죠? 자,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호의 길이 얼마입니까? 2파이R입니다. 그렇죠? 한 바퀴를 쭉 다 돌면 얼마라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R입니다. 그거를 반지름 R로 나누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2파이가 됩니다. 즉 360도를 다 돌면 호의 길이가 2파이 R인데 그 반지름으로 나눈 게
호도법이라는 얘기. 즉 360도는 우리가 2파이 라디안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180도는 360도의 반이니까 파이 라디안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90도는 180도의 반이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60도는 180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0도는 60도의 반이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이다라고 되겠고요. 0도는 당연히 0 라디안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각도와 호도법은 서로 상호, 교환, 당연히 61 3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3분의 파이가 60도라는 걸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기에서는 이 라디안법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는 각도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호환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하셔야지 강의를 보실 때나 전기를 공부하실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두시고, 자, 두 번째는 각속도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속도. 각속도는 기호로 우리가 오메가라고 씁니다. 오메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속도라고 하는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라고 하는 공식은 뭡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우리는 속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시간분의 뭐다? 거리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원에서 이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때 시간을 t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시간은 얼마라고 본다? t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때 t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2파입니다. 라디안법으로, 그죠? 2파이. 그래서 거리는 한 바퀴 돌았을 때의 시간은 우리 t라고 쓰고 거리는 2파이다. 그죠? 2파이다 이겁니다. 그럼 단위가 뭐가 뭡니까? 2파이는 당연히 단위가 라디안법인 라디안 퍼, t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s, 초죠. 그죠? 세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f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 세 번째 주파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주파수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얘가 여기서 한 바퀴를 도는 거를 우리는 1사이클이라고 합니다. 1사이클. 자, 근데 얘는 주파수라고 하는 건 1초에 얘가 몇 바퀴를 도느냐 이겁니다. 다시 주파수라고 하는 건 얘가 1초에 몇 바퀴를 도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60Hz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초에 60번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얘가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60분의 1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주파수는 F라고 쓰고 단위는 이제 헤르츠라고 쓰는데 이 주파수 F라고 하는 것은 주기분의 1이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60분의 1초면 주파수는 60Hz가 되는 거죠. 그죠? 주파수는 헤르츠. 자, 그렇다면 각 속도 오메가는 자, t분의 1 대신 뭐예요? f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오메가는 뭐라고 쓸 수 있다? 2파이 f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라디안 퍼 세크. 그쵸? 라디안 퍼 세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이거는 각이죠, 각.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거리. 자, 거리는 요 식에서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각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요거의 거리가
세타만큼이다라고 보죠. 여기 있는 라디안법은 요거나 요거랑 같은 거죠. 세타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초라고 볼게요. 스몰 t. t초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회전 속도는 얼마였습니까? 오메가였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세타는 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메가 t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단위가 뭐가 됩니까? 당연히 라디안이 됩니다. 그죠? 오메가 t. 세타는 오메가 t. 자, 그럼 왜 우리가 이걸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유도 기전력 E는 BLV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파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 자, 이러한 파형이다라고 보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압이고요. 여기는 시간 t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저기서 말하는 유기기전력 E는 분명히 B, L, V,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B, L, V는 사인 세타의 요 보면 진폭을 나타내는 거죠. 즉, 요 값이 뭡니까? B, L, V라는 값입니다. 최대값. 그럼 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걸 저는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전압의 최대만, 맥시멈, Vmax라고 하는 Vm이다 라고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최대값이라고. 최대값. 자,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쓴다? Vm이다 라고 쓰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는 한 주기 t라고 합니다. 그죠? 왜? 원이 한 바퀴 돌면 이런 게 하나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는 파이일 거고 여기는 2파이가 됩니다. 그쵸? 라디안법으로 하게 되면. 자, 이때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요 각각의 세타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달라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요 값들이. 그죠? 자, 근데 요 세타 대신에 우리는 각도가 아닌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겠다라고 했을 때 세타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세타는 오메가 t다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자, 시간의 함수, 전압의 시간의 함수 vt는 vm 사인 오메가 t 볼트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시간 t의 값이 변화할 때마다 이 전압의 값이 어때요? 계속 순간적으로 보니까 변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순시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시 값이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도체가 여기에서 출발하면 도체가 여기서 이렇게 회전해서 출발해서 이러한 파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자, 만약에 도체가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각은 예를 들어 세타1이라고 보도록 하죠. 자, 이 빨간색 도체는 요 파란색 도체보다 세타1만큼 뭐예요? 먼저 지나간 거죠. 먼저 갔다 이겁니다. 당연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회전하는데 빨간색은 파란색보다 먼저 지나갔기 때문에 먼저 파형이 이러한 파형이 발생하겠더라 이겁니다. 자, 이러한 파형이 발생하겠죠. 그 값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세타 1만큼 빨간색은 하얀색보다 뭐한 겁니까? 앞선 겁니다. VT는. 크기는 똑같고 VM 사인 오메가 T 앞선다. 앞서면 플러스입니다. 세타 1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앞선다, 진상이다라면 위상이 앞선다, 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도체가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면 여기를 세타2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은 파란색보다 늦게 이 점을 지나가겠죠, 그죠? 얼마만큼? 세타2만큼. 즉, 노란색은 이러한 파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세타2만큼 하얀색보다 뭐예요? 느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VT는 V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2가 됩니다. 느리다, 위상이 느리다라고 하는 건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파형에서 이제 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하얀색 파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빨간색은 하얀색보다 세타1만큼 앞선다, 진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1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노란색은 하얀색보다 세타2만큼 뭐예요? 느리다, 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2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빠른다, 앞선다 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느리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상 관계도 잘 기억을 해두시. 앞서느냐 느리냐. 교류에서 위상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교류의 발생 원리는 교류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뒤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좀 머릿속에 새겨야지만 뒤에 부분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교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